자, 자바 5장이고요. 일단 이제 스트링 타입. 우리가 요 이제 스트링 타입을 이미 이제 기본 자료형 할 때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기본 자료형 할 때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는 자료형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예외적으로 기본 자료형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따로 이제 클래스 형태로 참조형이라고 했죠. 클래스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제공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참조형까지 우리 용어를 이제 배우셨고요. 기본 자료형이 있고 참조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 자료형에는 이런 이제 클래스 타입도 있고 배열도 있고 그죠? 그런데 자, 요 이제 스트링이라는 거는 이제 클래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 안에 많은 기능들이 메소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하면 뭐 기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클래스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시면 클래스가 하나의 이제 붕어빵 틀이라고 그랬죠. 클래스로 객체를 찍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틀로 붕어빵을 찍어내면요 그 붕어빵 틀 모양대로 붕어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붕어빵이 아니고 잉어빵 틀을 가지고 빵을 찍으면 잉어 모양 빵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클래스는 객체를 찍어내기 위한 하나의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객체를 해당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된 객체들은요, 보통 이제 힙 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에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힙 메모리 영역에 만들어진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참조 타입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조 변수가 뭐냐? 참조 타입 변수가 뭐냐? 이게 이제 특징이 참조 변수 같은 경우에는 객체의 이제 주소를 값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자료형의 이제 그 변수 타입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변수를 선언했을 때 해당 자료형의 값을 그냥 리더럴 값을 바로 저장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지만 이 참조 자료형은 값 자체를 저장하는 용도가 아니라 힙 메모리에 생성되어 있는 그 객체를 접근하는 주소, 그죠? 주소 값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뭐 참조 값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에 보면 참조라는 용어가 자꾸 나오죠. 무엇을 참조해서 뭐 참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참조라는 게 주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 그 주소를 보고 찾아간다. 참조해서 찾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요런 얘기도 앞에서 제가 반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습하시고 수업 들으시고 복습까지 하셨던 분들은 이제 요 정도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고. 자,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요 이제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보면 뭐 자료라든지 보시면 스트링 클래스의 메소드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뭐 스트링 객체의 메소드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붕어빵 틀, 붕어빵 생각하라고 그랬죠. 붕어빵 틀로 찍어내면요, 붕어빵은 그대로 찍혀 모양 그대로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동일한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의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그 클래스 만들 때 뭐 필요한 필드, 어떤 데이터 값을 저장하기 위한 속성 값을 저장하기 위한 필드,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클래스에다가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성된 객체는 클래스와 동일하게 똑같은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자바 하시면 그런가 보다 처음에 공부하시면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개념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되는 것 같다라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또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뒷장에 나오는 그 고급 파트 쪽에 이제 내용을 이제 익히시면서 이제 앞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업 들으실 때 1장, 2장, 3장 한다고 해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모든 내용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1장, 2장 이렇게 예제할 때 클래스 만들 때 퍼블리시 스테이트 보이드 메인 하는데 모르니까 선생님 퍼블리시 스테이트 보이드 뭐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한단 말이죠. 자바는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대답을 많이 했겠습니까? 퍼블리시 스테이트 묻지도 따지지 말고 좀 외우라고. 일단은 외우고 예제하고 지금 묻지 말고 그거는 뒤에 이제 그 챕터 진행하면서 그런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야지 100% 이해가 됩니다. 그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해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 자바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구성이 앞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추가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배우지도 않았던 내용을 뒤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좀 힘들어서 좀 그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적응하셔야 돼요. 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바 공부하시는 분들 다 그래요. 처음에 처음 보시는 분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클래스하고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일단 이제 객체는 앞에서 제가 속성하고 기능을 한 덩어리로 묶어놓은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실제 이제 이런 객체 모델로 자바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실제 이제 그 속은 이제 필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성을 하고요. 클래스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은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스트링 이 이제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다룰 때 기본 자료형에서는 문자열 리터럴 큰 따옴표 앞뒤에 달면은 리터럴이 돼 이렇게 배웠지만 이제 뒤에 이제 클래스 쪽에 이제 공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얘는 스트링 클래스니까 자 지금 쌍따옴표 안에 있는 이 값들은 실제 리터럴 값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지고 힙 영역에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제 힙 영역에 만들어진 스트링 객체 안에 데이터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 지난 시간에 또 그림하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그 리터럴 값 형태로 해서 스트링 객체를 만들 때 중복된 어떤 이제 문자열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는 힙 영역에 또 다른 그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중복된 내용이 인 경우에는 새로운 그 스트링 객체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객체를 공유해서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문자열 리터럴 형태 이런 형태로 이제 스트링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 같은 설명이고요. 이렇게 홍길동 똑같은 거면 객체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두 번째 요 또 스트링 객체 만들려고 하면 홍길동 내용 가지고 있네 라고 해서 더 이상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U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내용하고 무관하게 무조건 새롭게 힙 영역의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이제 특성이 있었고, 자,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며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자, 요 이제 캐릭터 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캐릭터 S는 이렇게 이제 문자열이 있으면 요 문자열에서 특정 글자 한자를 추출을 할 때 사용하는 딱 집어서 한자를 끄집어낼 때 한자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위치를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인덱스라는 용어 나오죠. 위치값입니다. 위치값. 그래서 문자열이 있으면요, 글자의 위치를 이렇게 숫자로 붙여 놓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죠. 스페이스도 하나의 이제 문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빈칸 한 칸. 그래서
이렇게 글자 위치를 숫자를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덱스 개념은 배열에서도 인덱스를 썼죠. 우리가 배열을 만들면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그렇게 읽는데 실제 번호는요, 영문부터 번호가 붙여 있어요. 그래서 배열에서도 이제 인덱스, 그러니까 방번호죠, 방번호. 방번호라는 걸 사용해서 배열의 값을 읽어오거나 자, 역으로 배열에다가 값을 저장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캐릭터의 문자를 추출하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문자 길이를 알고 싶을 때 문자열이죠. 문자열이 몇 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때는 length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이제 치환할 때 replace라는 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앞에 있는 요 문자열에서 찾아서 뒤에 있는 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앞에 있는 단어를 찾아서 문자열에서 앞에 있는 단어를 찾아서 뒤에 있는 단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열 잘라내기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서브 스트링, 문자열 잘라내기, 이것도 말 틀린 건 아닌데, 문자열에서 자 일부 부분 문자열을 가져오고자 할 때, 그래서 전체 긴 문자열이 있는데 부분 문자열, 그래서 이제 특정 부분의 문자열을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추출하고자 할 때, 그래서 글자 한자 추출할 때는 캐릭터 엣이라는 거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캐릭터 차 엣이라고, 캐릭터 엣은 문자에서 글자 한자 추출하는 건데, 서브 스트링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거 범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때 범위 지정할 때도 이제 인덱스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글자의 위치죠. 몇 번째 글자부터 몇 번째 글자까지 추출을 해라 하는 서브 스트링. 근데 요 서브 스트링은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직 배우질 않았어요. 배우질 않았는데 여기 이제 서브 스트링이라고 여기 형식이 있는데, 밑에 보니까 또 서브 스트링. 그러니까 이제 형식이 두 가지가 지금 설명이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메소드 오버로딩.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클래스 만드는 거 배우실 때 여기 이제 메소드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 배우실 때 다시 정리를 하실 건데, 그래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할 때요, 이렇게 인덱스를 하나 주는 방법이 있고요, 인덱스를 두 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하나 주는 거는 비긴 인덱스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에서 자 시작 위치를 탁 인덱스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 위치부터 마지막 그 문자열의 마지막 내용까지 부분 문자열을 추출하는 거고요. 비긴 인덱스, 여기 보면 인티저 타입 비긴 인덱스, 인티저 타입 엔드 인덱스 돼 있죠. 그래서 이 인덱스는 정수값을 준다 그 뜻입니다. 이게 형식이고요. 시작 인덱스와 이제 그 비긴 인덱스, 시작 인덱스와 이제 끝 인덱스, 엔드 인덱스를 주게 되면 범위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3이라는 인덱스 위치부터 해서 내가 여기 이제 5라는 인덱스 위치까지 요 세 자를 가져오겠다. 부분 문자를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요 형식에서는 3하고 5하고 넣으면 되겠네. 시작은 3이고 엔드는 5를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엉터리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설명 보시면 엔드 인덱스. 자, 시작은요. 내가 요 푸가 3번 인덱스니까 3 넣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엔드 인덱스는 여기 설명 보시면 엔드 인덱스 앞자리까지 잘라낸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프로그까지 이렇게 추출하려고 그러면 인덱스 값은 6을 주셔야 됩니다. 6. 그래서 여기 이제 엔드 인덱스 6 주면 6의 앞자리 뭡니까? 5죠. 그래서 엔드 인덱스 빼기 1 위치 자리까지 비긴 인덱스부터 엔드 인덱스 빼기 1 인덱스 위치까지 문자열을 추출하는 그런 이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찾기라고 해서요, 인덱스 오브라는 메소드입니다. 이제 검색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긴 문자열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문자열이 있나 없나 찾아보고자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 인덱스 오브는 요 스트링 객체가 있고요. 스트링 객체 점 인덱스 오브 한 다음에 스트링 객체가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오브 한 다음에 찾고자 하는 단어를 문자열을 이렇게 넣으시면요. 여기 이제 그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과 내가 찾고자 하는 이 단어 문자열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일치하는 단어가 발견이 되면 발견된 문자, 여기서 이제 요 프로그래밍을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당연히 있죠.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있으면 글자의 위치 인덱스 값은 0번부터 0,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맞네요, 그죠? 로 일치하고 레 밍 여기 찾고자 하는 단어의 글자하고요, 문자열인데 글자하고 1대1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비교했을 때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로로 레레 밍 똑같죠, 그죠? 찾았다. 요 단어 찾았다. 있다. 발견했다 하면 요 단어의 프로그래밍 단어의 첫 번째 글자 인덱스 값을 리턴해 주는 게 인덱스 오브입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단어가 문자열에 있다 하면요, 0보다 큰 인덱스 값을 리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요 이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자바라는 걸 찾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단어 자바가 있나, 자 이렇게 인덱스 오브 자바라고 넣어줬어요. 그러면 자바 여기 있죠. 근데 요 자바라는 단어는 보시면 첫 번째 글자가 영문 인덱스부터 출발하죠. 그러면 자 요거 자바 찾았다. 찾았으면 해당 단어의 첫 번째 글자 위치 인덱스 값을 리턴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자바를 찾으면요, 여기에 리턴되는 값은 0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찾으면 리턴되는 값은 3입니다. 그죠? 네, 3이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요거 설명을 드렸지만, 자, 프로그래밍을 찾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문자열에, 이게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에 프로그래밍이 있구나. 그러면 푸자, 첫 번째 글자, 찾고자 하는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 찾았다 하면 그 글자 시작 위치에 인덱스 값을 이렇게 이제 리턴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요 안에 내용이 내가 자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찾고 싶어요. 그래서 자바라는 요 갈로 안에다가 자바를 찾아라 인덱스 오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문자열에 자바 있죠. 자자 바자 똑같네.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자 결과는 어떻게 리턴하느냐? 찾은 이 문자열 결과가 나오면요, 이 문자열의 첫 번째 글자, 자자죠. 자자의 인덱스 0이죠. 0이라는 값을 자 리턴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에서 특정 이제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일단 단어가 검색이 되면요, 0보다 큰 숫자 값이 여기 인덱스 값으로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그죠? 찾았다는 거고, 만약에 이 문자열이 없는 단어를 찾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파이썬 할까요? 파이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 문자에는 파이썬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값이 리턴이 되느냐면, 자, 이 파이썬은 없으면은 여기에 리턴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리턴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인덱스 오브로 찾고자 하는 단어가 스트링 객체 문자열에 없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 일단 이건 규칙입니다. 그래서 조건 우리 if문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 오브 실행해서 리턴 값 이렇게 받은 다음에요, 자 if문으로 요 리턴된 값이 마이너스 1이냐 비교하면요, 이게 이제 1하고 같은 마이너스 1하고 같으면 검색이 안 됐다는 거고, 그죠? 마이너스 1이 아닌 값이 리턴됐다고 이렇게 조건문에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검색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플릿이 있는데요. 이미 제가 이제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설명은 좀 이제 들었기 때문에 변수와 배열 차이점, 그죠? 변수는 값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반면에 배열은 여러 개의 값, 같은 타입의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변수를 사용하면 이제 변수는
저장해야 할 데이터의 개수만큼 변수를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변수명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되게 이제 번거롭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연산을 할 때도 그 변수명을 일일이 다 기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스 코드도 많이 길어지고 확장성도 떨어집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배열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 배열은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한 거를 이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반복문과 함께 사용이 되고요. 찰떡궁합입니다. 네, 반복문하고 배열은 찰떡궁합이에요. 그래서 코드에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 이제 반복문하고 이제 이런 이제 배열을 많이 이제 코드를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이제 배열이라는 자, 개념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자, 요 이제 지금 이제 스트링 클래스에 이제 요 스플릿이라는 문자열을 분리시키는 쪼갠다고 하면 되죠. 그냥 쪼개는 거. 하나의 문자열, 긴 문자열인데 이걸 이제 나누고 싶어요.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싶어요. 따로따로 값을 따로따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이제 보드라는 이렇게 이제 스트링 개체가 있으면 문자열 이런 이제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의 문자열이 있을 때 이걸 여러 개의 문자열로 쪼갠다 할 때 이렇게 보드.스플릿.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드라는 게 참조 변수잖아요, 그죠? 스트링 객체 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인데 그냥 보드라는 객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드 객체 무슨 타입이지? 스트링 타입입니다. 스트링 타입의 보드 객체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는데 요 안에다가 이 문자열을 스플릿 요 안에 지금 이제 콤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문자에서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 기호입니다. 기호 separator라고 하고요. 분리자, 구분자. 그래서 요 콤마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칼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이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번호, 제목, 그죠? 그다음에 내용, 글쓴이 이렇게 네 덩어리로 이제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플릿이 이제 실행이 되면 이게 이제 배열 형태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값을 하나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분리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로는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배열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열을 받으려면 배열을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선언해 줘야 되죠. 여기서는 1차원 배열. 그래서 스트링 대괄호 열고 닫고 ARR 해서 대괄호 이렇게 열고 닫고 하나만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1차원 배열을 의미하는 거고요. 뒤쪽에 또 이렇게 다차원 배열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이렇게 이제 두 개 있는 거는 2차원 배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3개 있는 것도 있어요. 3차원 배열. 4개도 되면, 4개도 돼요. 4개도 돼요. 좀 이상한데, 모양이 이상한데요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다차원 배열이라고 했어요. 2차원 배열 이상을 이제 다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차원 배열 쓰실 수가 있고요.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2, 3차원, 2차원에서 3차원, 다차원 배열에서 이 정도 선에서 프로그램 조금 다 작성을 하세요. 필요한 만큼. 자, 그래서 이제 스플릿 결과는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이 여러 개의 문자열로 이제 쪼개져서 배열에 저장이 되는데 이 쪼개진 문자열 개수만큼 요 이제 배열 크기가 잡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요 ARR 배열의 0번 인덱스 방,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값은 AR 배열의 1번 인덱스 위치,
그 다음에 이제 2번 인덱스 위치, 3번 인덱스 위치, 예, 각각 저장이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 ARR이라고 하는 거, 요걸 배열 이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스트링, 1차원 배열 타입의 ARR이라는 참조 변수입니다. 이것도 맞고요. 예, 배열 변수입니다 하는 것도 맞아요. 예, 배열 변수. 그래서 요 참조 변수는 배열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편의상 이 ARR을 배열명이라고 합니다. 배열명. 배열을 접근할 때 사용하는 참조 변수지만 그냥 배열의 이름이다. 그래서 ARR 배열의 요 배열명 뒤에다가 이제 대괄호 이렇게 열고요. 인덱스를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배열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열명 뒤에다가 인덱스를 붙여서 값을 저장하고 읽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요거 배열 설명 드렸던 부분이고요. 새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번 배열까지. 그래서 그 배열이라는 거는 자, 연속된 공간에 값을 연료시키고 이런 식으로 각 값에 인덱스를 부여해 놓은 자료 구조다. 예, 위치값이죠, 위치값. 예, 이 인덱스라는 게 뭐 호텔 같은데 방이 여러 개인데요. 호실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죠? 몇 호실에 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호실이 없으면 그죠? 아무나 막 문 열고 막 그죠? 예, 비었나 문 열는데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아파트 같은데 호실 다 있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방이라는 표현을 썼죠. 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값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공간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 이제 제일 앞쪽에 있는 이 공간부터 해서 숫자를 0번부터 이렇게 붙입니다. 이것도 규칙이에요. 1번부터가 아니고 인덱스 번호는 0번부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코어라는 배열이 있는데 요 4번 인덱스 위치값 읽어와라. 78이죠. 얘를 읽어온다든지 스코어라는 배열의 4번 인덱스 위치에 100을 집어넣어라. 뭐 이런 거. 요 인덱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 자, 요 이제 스코어 이게 참조 변수지만 배열 변수지만 배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코어 배열 이렇게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스코어 배열에 여기 이름 뒤에다가 인덱스 나타낼 때 대괄호를 이렇게 붙이고요. 이게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대괄호 하나를 이제 쓰는 거고요. 4라고 하면 이게 요 4번 인덱스 위치에 있는 78을 읽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역으로 쓰는 거, 값을 저장하는 거, 요거 100을 집어넣고 싶어요. 스코어 배열에 4번 인덱스 위치에 100을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스코어 배열의 4번 인덱스에다가 대입 연산자 사용해서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읽어온다고 그랬는데 얘를 뭐 어떤 앞에 대입 연산에서 배열 뭐 값을 변수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출력문에 보면 이제 서걸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요 배열의 값을 읽어와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배열이죠. 그래서 같은 타입의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그 배열명으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배열은 인덱스라는 거, 요 항목의 이제 위치, 그러니까 방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인덱스라는 걸 씁니다.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배열 변수 선언, 요거는 배열 객체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배열 변수. 그래서 배열 변수 선언할 때 두 가지 타입 뒤에 대괄호를 붙이든지 안 그러면 변수 뒤에 여기서 변수는 뭐예요? 배열 변수 얘기하는 겁니다. 배열 변수. 배열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의 이름 뒤에다가 대괄호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힘 영역에 요것도 이제 배열도 객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열은 이제 힘 영역에 만들어지고요. 생성되고 자, 배열 변수. 여기서 선언하는 요 배열 변수 힘 영역의 배열 주소. 배열 객체의 주소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열 객체의 주소를 요 배열 변수가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열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배열을 접근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조할 배열이 없다고 했을 때 배열 변수 선언되어 있는데요. 아직 힘 영역에 배열 객체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자, 널이라는 거 앞에서 다뤘었습니다. 그죠? 널 정해지지 않은, 예, 알 수 없는, 요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널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조할 수 있는 어떤 참조 변수에다가, 이 배열 변수에다가 객체를 생성해서 그 객체에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객체가 안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런 참조 변수, 배열 변수에 널값, 참조 변수는 널값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널값으로 초기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 사용할 때 우리가 배열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이런 이제 배열 변수를 먼저 선언한 다음에, 선언되어 있는 배열 변수에다가 배열 객체를 생성해서 대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목에 우리가 이제 변수 선언하면서 주기값 넣어주는 그런 형식이죠. 배열을 만들어서 바로 배열 변수에다가 대입하는 이런 형태를 쓸 수 있습니다. 한 줄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열이 만들어질 때 그 배열 안에 보관하는 값도 있죠. 값을 알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중괄호 안에다가, 중괄호 안에다가 콤마로 쉼표로 구분된 값 목록을 이렇게 작성해서 바로 이제 배열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 객체의 주소값이 요 변수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값 0, 1, 2, 3, 자, 어떤 이제 값을 이렇게 이제 목록 만들어 주면요, 실제 이제 이렇게 힘 영역에 배열 객체가 만들어질 때 0번부터 해서 값 0, 값 1, 값 2, 값 3 차례대로, 자, 이렇게 이제 그 배열의 0번 인덱스 위치부터 해서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배열 객체는 이제 주소가 있겠죠. 이 배열 객체 주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5번지라고 가정했을 때, 요 배열의 배열 타입의 요 참조 변수, 그래서 배열 변수는 요 5번지라는 주소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5번지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열 변수를 가지고 요 배열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 5번지를 참조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배열 변수를 선언한 시점과 값 목록이 대입된 시점이 요거는 이제 같은 경우고요. 같은 경우고, 다르다고 했을 때는 배열 변수에 배열 객체에 대입할 때요, new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타입, 배열 안에 저장될 값의 타입입니다. 타입. 그리고 대괄호, 요건 이제 인덱스, 우리가 그 작성해 줄 때 요 대괄호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대괄호, 요거 이제 1차원 타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괄호 그 앞에다가 요 중괄호, 여기 위에서는 그냥 중괄호만 사용이 됐지만 여기서는 요 중괄호 앞에 new, 그 다음에 배열의 타입, 그 다음에 요게 1차원 배열이다 하는 의미의 대괄호 열고 닫고 이제 한 쌍이죠. 대괄호.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해서 여기서 변수는 배열 변수입니다. 이미 선언되어 있는 배열 변수에다가 자,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할 때는 이런 형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열을 자, 만들 때 값 목록을 이용해서 배열을 이렇게 별 안에 어떤 값이 채워진 상태로 객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배열 안에 저장될 값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실제 이제 값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배열의 크기를 주고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w 연산자로 배열 생성, 이게 이제 형식 보시면은 이제 값 목록은 없어요. 그죠? 값 목록은 없고 이제 향후에 어떤 값들을 저장할 목적으로 배열을 미리, 배열 객체를 미리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배열 변수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배열 변수, 참조 변수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요 뒤에 있는 부분이 배열 객체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열 객체 생성하는 부분에 보시면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했고요.
예. 그리고 타입, 배열의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대글로 안에다가, 자, 여기 이제 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배열의 크기. 어떤 이제 배열을 만들 때 나는 여기에, 값을 3개 저장할 거야. 그러면 크기를 3으로 주는 거고요. 나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데 5개의 값을 저장할 거야. 5개를 저장하겠다. 5개가 값이 저장돼야 된다. 그러면 크기를 5라고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라고 된 게 이제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팀 영역의 배열을 이런 식으로만 이제 만들게 되면 값 목록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일단은 공간만, 예, 비어있는 공간, 그죠? 예. 배열 객체를 만들고, 예, 몇 개의 값을 저장할 것이지 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배열 객체를 만들어지면서 요 이제 요 공간에다가 초기 값을 넣어줍니다. 초기 값. 예. 초기 값을 넣어줘요. 자동으로. 그래서 배열이 만들어질 때 여기 이제 채워지는 초기 값은 배열의 타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바이트 캐릭터 숏 인티저 롱은요 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중에 조금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예, 유니코드 그래서 0000 들어가는 거고요. 플롯 같은 경우에는 0.0이 들어가는 거고, 불리언 같은 경우에는 폴스 값이 기본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열을 생성한 다음에 아무것도 값 넣지 말고요. 배열을 생성한 다음에 그걸 출력문으로 특정 인덱스 위치를 지정해서 값을 출력해 보면요, 요런 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예, 배열을 만들면 자동으로 이 초기 값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규칙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참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요 클래스 타입이든 인터페이스 참조 타입은, 예, 요 배열 안에 이제 널이라는 값으로 채워집니다. 예, 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열도 하나 이제 객체라 그랬죠. 배열 객체가 있으면요, 이 배열 객체의 크기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요 배열 변수, 배열 이름입니다. 그죠? 배열 변수 혹은 배열 이름, 배열 객체 이름, 뒤에 점 붙이고요. 랭스라는, 예, 요 속성값을 우리 출력문 같은 거 사용해서요, 요 속성값을 출력을 해 보시면은 배열 크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랭스라는 필드라고 했죠. 예, 필드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읽기만. 예, 우리가 어떤 값을 이렇게, 예, 이 랭스라는 필드에 어떤 값을 넣어줄 수는 없어요. 요 값을 읽어올 수만 있어요. 배열의 크기가 얼마구나라고 읽어올 수만 있지, 배열의 크기를 바꿔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사이즈를 그래서 여기 이제 규칙이 있는데, 자바에서 배열은요, 한번 만들면 크기 딱 주고요, 만들어지면요, 크기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바에서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자, 그 크기 값을 주는데, 한번 크기 값을 줘서 내가 10이라는 크기를 줬다. 그럼 10개의 이제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이건데, 나중에 내가 이거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크기를 뭐 줄이든지 뭐 키우든지 크기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문법이죠. 자바는, 예, 배열을 일단 생성을 하면, 이 사이즈 크기 조절을 못 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 이제 배열 이제 크기를 잘 생각해서, 예,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배열의 길이는 포문을 요거 랭스, 요런 형식 있죠? 요거 반문문에서 자주 나와요. 배열 이름 점 랭스 이런 식으로. 예, 조건문에 보통 이거 많이 쓰거든요. 예, 엄청 나옵니다, 이거. 예. 왜 이걸 쓰냐면, 내가 프로그래밍 할 때 배열의 크기를 직접 타이핑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이 배열의 랭스라는 걸 읽어서 자동으로 값을 가져와서, 예, 돌리기 위해서, 예, 이제 이 코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포문에서 전체 배열 항목을 반복시킬 때 많이 쓴다. 요것도 제가 이제 확장 예제하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차원 배열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자바에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게 우리가 이제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릴 때 앞에서 이제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막대기 형태로 그렸죠. 막대기 형태로 이렇게 그렸고요.
자, 내가 값을 여러 개를 저장한다 하면 이렇게 이제 칸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지금 제가 그려놨는데 요거 이제 크기가 8인 배열이고요. 예, 그래서 요 배열은 첫 번째 칸부터 해서 요 인덱스, 예, 번호죠, 방번호. 예, 배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예, 방번호, 인덱스가 붙어져 있어요. 1, 2, 3, 4, 예, 5, 6, 7,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요 배열을 이용할 때, 요 배열은 객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참조 변수, 그러니까 배열 변수 이름이죠. 만약에 이름은 ARR이라는, 예, 참조 변수를 선언해서 이 배열 객체를 이제 대입을 했다 하면, 배열 객체 주소를 얘가 가지죠. 참조 변수가. 예. 그래서 요 ARR을 배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배열명하고 요 인덱스하고 조합해서 배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ARR 배열에 뭐 0번 인덱스에 뭐 10을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 인덱스하고 배열명하고 요런 형태로, 자, 1차원 배열 이렇게 이게 이제 1차원 배열 형태인데, 1차원 배열은요, 이런 이제 여기 인덱스가 하나예요.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한 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차원 배열입니다. 그럼 2차원 배열은 뭐냐? 인덱스를 두 개 쓰는 거예요. 네, 2차원 배열. 예, 2차원 배열은요, 예, 인덱스를, 예, 두 개 쓰는 거. 그러면 3차원 배열은 뭡니까? 예, 인덱스 3개 쓰는 거. 간단하죠? 예. 그래서 이제 2차원 배열부터는 다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을 응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다차원 배열, 요게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요거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죠.